너 정말 못 살아. 너 자영업도 한다고 맨날 1인기 준비하라고 했잖아. 삼식인 이런 게 점심하고 저녁은 집에서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의도적으로. 막상 이제 그렇게 빨리 나갈 줄은 저도 생각해서 지금도 마음은 항상 퇴직하지 않는 그런 걸 꿈꾸고 있어요. 준비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거죠. 궁피바다는 표현 그렇고 좀 전략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정수라고 합니다. 58세고요. 퇴직한 지는 5년 됐습니다. 과거에 은행에서 약 30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퇴직하고 자산운용사에서 부문대표. 이제 어렸을 때 음악을 조금 했어요. 취미로 색소폰을 계속 들었고 그게 지금 현재는 이제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따가 기회 되면 색소폰 연주하시는 것도 혹시 볼 수 있어요? 예, 예. 요즘에는 이제 은퇴하고 예. 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지내시는 거예요? 주 수입원은 사실상 이제 모델이라든가 뭐 단편 영화들의 단역 뭐 이런 일로 지금 사실은 생계벌이를 하고는 있어요. 자녀가 있으신가요? 예, 예, 한 명 있어요. 얘는 지금 대학교 4학년. 그리고 집사람 있고 본인이 뭐 부서장을 하든 이 지점장을 하든 또는 뭐 차장을 하든 이제 55세가 되면은 후배들을 위해서 좀 용퇴를 해주는 그런 문화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명퇴금이라는 걸 이제 받고 이제 퇴직을 하긴 하는데 아무튼 55세 되면은 거의 90% 이상이 퇴직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나요? 나가달라고? 아, 나가달라고. 아니, 딱 되면은 인식을 해요. 그래서 준비를 사실은 어떤 사람은 이제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끝까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시간 이동해서 그런 게 나을 것 같아요. 엄청 덥네요 지금. 55살 넘어서 계속 다니겠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부서가 완전히 바뀌면서 밑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는 대부분 그만두는 계기가 되는 거죠. 또 그것도. 그러니까 물론 장난이겠지만 뭐 밥을 안 준다던가 뭐 그런 거 있어요. 밥을 안 줘서 일찍 나가는 뭐 TV도 나오고 뭐 막 가끔 나오잖아요. 뭐 삼식인 이런 게. 그게 부담돼서 가능하면은 점심하고 저녁은 집에서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의도적으로. 좀 후회되는 것 중에 한두 개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일에 치중하다 보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9 to 6라 그러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5 to 11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이제 충실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그 결과가 퇴직하면은 그게 이제 나타나더라고요. 결정적으로 그 취미를 좀 같이 해야 할 기회를 계속 같이 많이 만들어줘야 하는데 주말도 출근하다 보니까 옛날에 그러다 보니까 그럴 기회가 없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좀 후회라면 후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오케스트라예요. 네. 잘 보시면 저 있어요. 이제 30년 동안 좀 길게 은행에 몸 담으셨고 그래서 혹시 당시 직급이나 아니면 연봉이나 뭐 이런 것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본점 부서장하고 최종적으로는 지점장으로 은퇴를 했습니다. 상위 클래스에 갔을 때 1.55에서 2.0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어디 가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시기가 결정되고 네. 그때 당시의 심경이나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되게 기분이 별로 안 좋았죠. 왜냐하면 커리어로 쌓아놓은 그 경력들이 참 좋아요. 이제 퇴직을 막상 이제 하게 되다 보니까 좀 많이 서운하고 아쉬웠었죠. 더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 원래는 더 일하고 싶었었죠. 60 한 3세까지는 하려고 그랬죠. 막상 이제 그렇게 빨리 나갈 줄은 저도 생각 못해서 또 사실은 눈치 보면서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모습을 해야 할지를 은행 내에서는 대충 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1번에 냈던 거죠. 퇴직 이후에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준비를 해 놓으신 거네요. 사실 준비는 거의 안 해놨죠. 이제 막연하게 뭐 이 정도 했는데 이건 못하겠어라는 그런 게 깔려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자신감이 실제로는 헛된 자신감이었다는 걸 후에 알게 됐죠. 미리 준비되지 않은 자신감은 진짜 자신감이 아니고 그것은 그냥 허황된 꿈이에요. 부럽다 뭐 이런 것들이 좀 혹시 있으실까요? 딱 하나 부러운 게 어렸을 때 산전수전 다 겪고 이제 그 자영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성공한 친구들 보면 그건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건 평생 직장이잖아요. 이제 개인적으로도 만나면 그런 얘기를 너가 제일 부럽다. 너 진짜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안 했는데 보니까 지금 와서 이렇게 자리 잡고 사는 거 보면 너가 부럽다 이제 이러죠. 좀 친한 친구들한테는. 명예퇴직하고 바로 통역사 준비. 네, 통역사 준비한 거죠. 아, 이것 정도면 난 할 수 있을 것 같아 했는데
통역사라든가 뭐 국내 여행 안내사 이런 것들은 약간 젊은 층들이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후에 들었죠.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실제 그 업장에 가보니까 다음 직업을 알아보시기 시작한 이유가 있을지. 복관에서 물 퍼서 쓰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계속 흐르는 물에서 물을 쓰는 게 더 낫잖아요. 그게 가장 큰 원인이 가득한 이유고, 놀면 뭐예요? 그래서 놀면 제가 어디를 봐도 지금 40대처럼 보이잖아요. 엘토 색소폰이에요, 이게. 이 금관이 아니고 목관악기예요. 아, 목관이에요? 예, 아.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 때문에요. 갈대 입으로 깎은 리드 때문에 목관악기라고요. 자영업을 하려고 사실은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또 가면 또 퇴직을 해야 하니까 이제 퇴직하기 싫거든요. 나도 준비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아까 통역하면서 이제 좀 배워갖고 내가 여행사를 한번 차려볼까 조금만 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막 처음에 내가 그 분야에 좀 지식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내가 통역 이걸 해오는 과정이었으면 그게 쉬웠을 텐데, 막상 그 짧은 시간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금도 마음은 항상 퇴직하지 않는 그런 걸 꿈꾸고 있어요. 실용음과 공부하는 것도 이제 사실은 그 연장선상이에요. 이 학원을 한번 차려보자.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도 좀 있어요. 그럼 이제 평생 하는 거잖아요. 네. 퇴직 안 하고. 한 번쯤은 퇴직해서 직장 생활을 계속 할 것이냐, 자영업을 할 것이냐 하면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좀 구체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도 나는 다음에 퇴직하고 이제 나 자영업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럼 너 구체적으로 뭐 할래? 그럼 그 분야에 자신 있느냐? 몇 년 했냐? 예를 들어서 내가 요리를 잘해. 너는 그럼 요리 중에서 어떤 분야를 잘하냐? 어떤 분야에서 어떤 걸 잘하냐를 구체적으로 자기가 한번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필요하더라고요. 내가 그걸 못했다는 걸 사실 좀 후회를 해요. 되게 준비 없이 은퇴를 하셨다고 했는데, 맞아요. 딱 나오고 나서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다. 네. 이렇게 느낀 게 뭐가 있을까요? 직장 생활한다는 것은 곧 다시 말해서 누군가 일을 시키거나 또는 내가 일을 지시하거나 이런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행동이 일어나요. 근데 퇴직하고 나면은 그게 전혀 아니고 내가 스스로 모든 걸 해야 한다는 거. 즉 의사결정도 내가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어떤 책임도 내가 지어야 하고, 그게 가장 큰 변화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이것의 변화. 그게 좀 크죠. 뭐 이렇게 무슨 지점장도 하시다가 이렇게 내려왔을 그 마음도 저는 궁금하거든요. 네. 뭔가 이렇게 자존심 상하지는 않을까? 나는 그냥 괜히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과연 이걸 하는 게 맞는지, 그렇다고 놀기는 좀 애매하고, 그래서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 생각이. 정말 자존심 구부리고 또 좀 구부리고 이제 들어가자. 사실 이제 모델이라든가 또는 이제 광고, 배우 이쪽에 가서는 완전 새내기라 처음에는 가서 쭈삣쭈삣 가가지고 뭐라고 하면 기다리고 이랬었어요. 근데 되게 좀 자존심도 상했죠. 근데 그런 걸 극복하지 않으면 사실상 극복을 해야 합니다. 퇴직하면 극복이 됩니다. 그럼 약간 그냥 견디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네, 견뎌져요. 그 당시에 나로 돌아가도 지금과 똑같은 루트를 밟으실 건가요? 진짜 어려운 질문이네요. 일에 열심히 또 하지 않았을까 생각은 들어요. 일에 열심히 해서 이제 지금은 좀 방법을 알죠. 내가 무엇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겠다. 이런 걸 이제 뒤돌아보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간다면은 루트는 그렇다고 내가 일을 안 하고 딴짓 이런 게 아니고,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발전될 수 있다라는 길을 이제 지나오서 이제 여기 돌이켜보면 그 이해가 되니까는 그 방법을 이제 내 나름대로 찾아서 할 것 같아요. 인간관계를 내가 진급을 하려면 진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전에는 일 위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일도 있고 플러스 인간관계를 윗사람과 어떤 관계를 해야겠다. 그냥 필요할 땐 내가 구부려야 한다. 또는 내가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일이 없을 때는 혹시 스트레스가 있으시는지? 지금 스트레스를 좀 받죠. 그래서 어떤 때는 퇴직하고 나니까 써야 할 돈이 많이 줄어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이번에 좀 많이 들어올 것 같다 하면 좀 더 쓰고, 그 다음에 좀 안 들어올 것 같다면 좀 덜 쓰고,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써서 충당하는 게 아니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걸 알고서 미리 계획을 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떤 때는 좀 궁피바다는 표현 그렇고, 좀 전략하면서 살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살려고 합니다. 버젓 안에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일을 다닐 때 그 씀씀이를 못 고치겠다. 맞아요. 처음에 3, 4개월은 못 고쳐요. 처음에 카드 쓰던 어떤 습관들, 뭐 하면 내가 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마다 내가 살게 나 퇴직 이런 거 있잖아. 그것 때문에 못 버리는 거예요. 한 3, 4개월 좀 다 정리되게 됐어요. 말 안 해도 이제 자기가 알아서. 예를 들어서 골프도 열심히 치던 사람도 사실 1년 지나고 골프 별로 안 쳐요. 처음에는 해요 다 똑같이 해. 그런데 3개월 지나서 다르고 5개월 지나서 다르고 1년 지나서 다르고 2년 지나서 다르고 그럴 뿐이에요. 만약 퇴직을 앞둔 후배가 찾아와서 네. 저 그만둬야 될지 고민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쭉 듣고 아주 문제가 있다 또는 이렇지 않으면은 저는 영원히 다녀라 해요. 왜? 그 직장을 다시 가긴 힘들어요. 그래서 현재 있는 데서는 무조건 오래 다녀라. 동일한 업종에서 더 퀄리티가 높은 데로 올라간다. 그건 오케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나 그냥 나 상사 싫어서 싸워서 나 그만둘래요. 그 사람하고 영원히 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은 극복을 하는 게 또 맞고 그래서 무조건 다녀라. 그것도 끝까지. 그냥 좀 심한 말 할 때까지 다녀라. 라는 게 저는 주장이에요, 지금도. 나오면 특별히 할 게 없다. 딱 1번으로 내기 딱 직전에 본인을 만났다면 네.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야, 너 정말 못 살았다. 너 왜 준비도 안 하고, 너 자영업도 한다고 맨날 그랬잖아. 너 잘하는 게 뭐야, 도대체? 미리미리 준비하라겠잖아. 그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앞으로 뭐 저 잘 살아라 이런 말은 없이 그냥 혼내기만 하실 거예요. 왜요? 그럼 네가 알아서 살아야지. 퇴직하기 3년 전이라면 내가 해준 말이죠. 뭐예요? 미리 준비하고,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미리 준비하고, 좀, 너가 어차피 55세는 그만두면 너도 알고 세상 사람 다 한다. 그러니까 네가 좀 뭘 할지 구체적으로 네가 좀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준비를 해봐라. 3년 정도면 내가 봐서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런 그림을 그려서 그 준비를 하는 게 너한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충고를 해주고 싶어요.